안녕하세요. 언론홍보영상학과 한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컬러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뇌과학이라는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과연 이 컬러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또한 이 뇌과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마케팅은 소비자가 긍정하고 선호하는 컬러를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사용하여 구매 욕구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오감의 영향력 중 시각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이용한 건데요. 미국의 컬러 리서치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 가지의 상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이때 사용되는 감정적인 요인 중 시각이 87%나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청각이 7%, 촉각이 3%, 후각이 2%, 미각이 1%로 뒤를 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각 중에서도 컬러의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컬러 마케팅이라는 것은 192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판매되는 만년필의 컬러는 주로 블랙이었는데요. 이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색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은 별로 만년필을 선호하지 않았죠. 이에 파커사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레드 컬러의 만년필을 출시하였고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아 매출을 크게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 컬러 마케팅은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이 컬러 마케팅으로 인해 큰 금전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컬러 마케팅의 성공적인 예를 한 가지 소개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베네통입니다. 베네통의 역사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수제 스웨터를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심플한 색상과 클래식한 디자인의 영국 니트웨어 스타일이 스웨터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밋밋함 속에서 밝고 산뜻한 색상을 사용한 이 베네통 스웨터는 청년들의 마음을 단번에 그리고 빠르게 얻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네통은 자신의 정체성인 다양성을 소비자의 머릿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광고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동양 아이를 광고의 주 모델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에이즈 환자나 사형수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도 광고의 주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색상 이미지와 매칭이 되는 평등,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기업 이미지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후 베네통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색상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으로 소비자 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이 컬러 마케팅이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러한 컬러 마케팅을 뇌과학적 측면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공간이 인간의 인지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 요양시설은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와는 다른 공간이어야 하죠. 긴 복도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에겐 끝없는 미로와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어린 아이들에겐 긴 복도는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 환경심리학이 크게 주목을 받으며 환경이 인간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방식이 발전하였습니다.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신경과학자들과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경건축학회라는 것을 발족하였습니다.
공간과 건축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공간을 만드는 건축을 탐색하는 학문인 신경건축학이 탄생한 것입니다. 즉, 공간과 인간의 뇌는 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공간은 인간으로부터 유쾌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일례로 모르는 장소로 이어지는 길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반면에 공면은 편안함을 주게 됩니다. 특히 색상을 활용하여 공간의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가운 느낌의 채도가 낮은 색상을 보면 차분해지고 따뜻한 느낌의 채도가 높은 색상을 보면 활력을 느낍니다. 따라서 붉은색 요소가 두드러지는 방에서 시험을 보면 오히려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하늘색으로 천장을 칠한 방에서 IQ 검사를 받게 될 경우 평상시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심리적 효과를 활용하여 어떤 미식축구팀은 상대팀이 사용할 탈의실에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분홍색을 칠해놓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색상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2006년 3월 아키텍처럴 다이제트가 주최한 뉴욕 홈 디자인 쇼에서 이루어진 실험인데요. 건축가, 디자이너, 심리학자, 색채 전문가들이 모여 가로 5.5m, 세로 6m, 높이 3m짜리의 동일한 크기의 방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내부를 온통 흰색으로 칠한 칵테일 파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다만 각 방들의 차이가 있다면 세 방의 출입문은 각각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이었고 그 내부 또한 출입문과 동일한 색상의 조명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쇼 방문자들은 각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였습니다. 어떤 음식과 음료를 얼마나 먹었는지, 어떤 방에 먼저 들어갔는지, 방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났는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목에 심박동수를 측정기를 부착하였고 기분과 감정에 대한 설문조사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결과는 파란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붉은색과 노란색은 활기를 준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파란색 방으로 들어간 사람보다 노란색 방으로 들어간 사람이 2배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붉은색 방에서는 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사람들은 말은 했지만 실제로 먹은 음식과 음료의 양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반면에 노란색 방에서 먹은 음식과 음료의 양이 붉은색 방에서 먹은 양의 2배나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파란색 방에 있는 사람들은 노란색 방과 붉은색 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차분하다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 방에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뤄 모여있는 형태가 각기 달랐습니다. 파란색 방에서는 방의 가장자리 쪽에 서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반면에 노란색과 붉은색 방에서는 방 한가운데 모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란색 방에 있던 사람들은 방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노란색 방에 있던 사람들은 활동적인, 놀고 싶은, 에너지가 넘치는 이러한 단어들로 자신들의 기분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리학적 지수인 심박동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의 파장에 따라 그 공간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과 기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의 오프라인 공간을 기획할 때에는 브랜드에 알맞는 색깔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내의 조명까지도 그 공간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컬러 마케팅을 이용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식욕을 자극하는 색상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을 이용합니다.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스트푸드점에서도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빨간색을 사용해서 매장을 꾸밉니다. 실제로 이 빨간색을 볼 때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생리적으로 내분비 작용이 활발해지며 체온이 오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더 열정적이고 흥분하며 적극적인 성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파란색의 경우에는 믿음, 신뢰, 재정적인 안정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경찰들은 이 파란 색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반면에 식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점이나 식음료에 관련된 회사들에서는 이 파란색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예외적으로 포카리 스웨트라는 브랜드에서는 이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이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수분을 보충해준다는 기능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그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녹색을 사용한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녹색이 건강함이나 천연, 자연, 유기농, 신선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 녹색에 굉장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자가 되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물론 인간의 심리와 뇌과학을 활용한 공간 기획은 색상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공간은 높은 천장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환경심리학자 위르겐 헬브리크에 의하면 천장이 높을수록 사람 간의 허용되는 거리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천장이 높은 곳을 장소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구석 자리에 있을 때보다 공간의 중심에 있을 때 타인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파티에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 사람이 구석에 있을 때보다는 가운데쯤에 나와 있을 때 다가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안체 플라데는 이 현상을 얼마나 도망치기 쉬운가를 가늠하는 심리적 여유와 관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공간과 인간의 뇌, 그리고 행동의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브랜드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 때 이러한 뇌과학적 측면을 활용한다면 더욱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